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이제 합창 발성과 솔로 발성의 차이, 그러면서 이제 합창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가대만 10년, 20년씩 하신 분들도 계시고, 최소 뭐 5년에서 3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노래가 안 늘까? 매주마다 많은 시간을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안 늘까요? 나는 언제 솔리스트 해보나요?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창 발성과 솔로 발성은 너무나도 다르죠. 일단 합창은 튀면 안 된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노래로 들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독보적이고 강한 소리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깨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량이 큰 사람은 줄여야 되고 성량이 조금 작은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묻어가게 되잖아요. 특히 알토 같은 경우는 지휘자들이 노래를 못하면 알토로 밀어버려요. 왜냐면 소프라노는 아무래도 음역이 좀 높다 보니까 그 음역을 소리를 내려고 할 때 뭐가 높아지나요? 성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좀 커지다 보니까 노래를 좀 잘 못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좀 안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프라노에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을 지휘자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겁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다 만들어 놓은데 이상한 소리 하나 끼면 지휘자들은 그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보여지는 결과물이라서 막 목사님한테 보여주기도 민망하고 여러 가지를 조금 계산을 한답니다. 지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노래를 잘 못하는 여자는 알토로 넣고 노래를 좀 잘 못하는 남자들은 베이스로 낮은 음역으로 역시나 넣게 되면서 더 이렇게 노래다운 노래를 해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알토와 베이스는 장점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알토와 베이스를 맡게 됐을 때 최고의 장점은 메인 멜로디를 위주로 하지 않고 음들이 이제 화음을 맞춰주는 음들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음정 연습하기에 매우 좋아요. 그래서 알토와 베이스를 오래 하신 분들이 정말 제대로 열심히 훈련을 하셨다면 그런 분들이 음감이 훨씬 좋고 어려운 음정을 잘 소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또한 한계는 높은 음을 내봐야 되는데 최소한 2옥타브는 넘어가서 그런 소리들도 잘 내봐야 되는데 기회가 너무 없는 거죠. 1옥타브도 내고 2옥타브도 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역을 소화하면서 노래다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주문 외우듯이 너무 낮은 음들만 계속 다루다 보면은 높은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부터 그냥 음정만 맞추는 기계로서 소모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노래가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노래를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래다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 이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토나 베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 시간을 내서 높은 음이 나는 노래들을 계속 하면서 음역대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높은 음이 안 나서 알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베이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시지만 바리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시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다 고음을 낼 수 있다. 정말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 얼마 없습니다. 저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고음 못 냈는데 고음 내고요. 평생 저음 못 냈는데 저음 냅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오신 분 아니고요. 레슨 받아볼 거 다 받아보시고 세계에서도 활동한 사람들조차 와서 극복하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음역대를 항상 이렇게 한계 지어서 너는 이렇네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나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항상 그 한계 안에서만 나를 노래하게 하니까 그 이상을 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역대의 한계를 이미 그 환경에서 내가 가지게 됐다면 개인 시간을 꼭 내서 다양한 음역을 소화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주 그렇게 노래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프라노인데요, 테너인데요. 그런데도 음색이 오랜 시간 동안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묻혀있는 역할로만 계속
내 역할을 수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 합창 속에서 무던하게만 노래하는, 내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계속 하다가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노래를 한 번을 못 불러보고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다운 노래, 내가 진짜 낼 수 있는 최고의 음색, 최고의 성량, 가장 예민하게 내볼 수 있는 테크닉,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인 연습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오래 했다고 다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합창을 오래 하신 분들이 발성이 좀 망가져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기 소리 피드백이 너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개인 연습을 꾸준히 해서 전공까지 해서 합창을 하게 됐지만, 합창단에 들어가서든 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시든 뭐 다양한 합창단들이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시립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이제 합창을 하시는 분들이 전공까지 해서 했는데 이제는 뭔가 특색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기에 너무 이제 힘들고 아리아는 절대 못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공생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합창에만 묻혀 있다면 절대 발달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를 쓸 때 예민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리가 정말 막 중구난방으로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소리를 계속 소비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솔로를 딱 시켜보면은 소리가 정리정돈이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 레슨 오셔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빨리 발성이 좋아지고 노래가 멋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닦아가면서 수련을 하지 않으면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쌓였을 때 되려 발성 상태가 안 좋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에 좀 감각이 없으신 분들, 자기 소리 피드백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합창 발성에 막 열과 성을 다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진짜 발성이 어떤지 모르겠다, 노래를 내는 방향 자체를 아예 모르겠다, 아니면 난 전공자지만 노래하는 방식을 진짜 까먹은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배운 거대로 해왔는데 한계가 온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일부러 어떻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뻥긋뻥긋 하세요 라고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합창을 하시기보다는 개인 연습을 통해서 자기 소리에 피드백이 되고 발성이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합창에 가셔서 소리 소모를 많이 하시지 마세요. 뭐 10번 부를 거 2-3번만 부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사명감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돈 받는 합창단, 시립 합창단에서는 당연히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을 좀 아껴서 소리를 내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또 성향을 좀 반영을 하되 어느 정도는 자기 목을 조금 아끼면서 연구를 하고 정말 노력다운 노력을 하고 나서 소리를 열정적으로 내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 아니면 약간 무능력한 느낌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뭔가 안도감만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의 목이 너무 혹사당하고 혹은 너무 그냥 기계처럼만 쓰이고 있다라고 팩트를 제가 이렇게 때려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마음 아프게 쓰라리게 들릴 수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인적인 역량으로 노래다운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서 노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네가 독창을 해, 네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솔로를 해, 이런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정말 동무대를 혼자 솔로로 하고 싶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테크닉적인 역량을 올리고 그리고 노래를 자기가 3곡, 10곡, 15곡을 불러내도 발성적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선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샘여림만 봐도 그렇습니다. 피아니시모를 내봐라 했을 때 전공생들도 피아니시모를 잘 못 내요. 3, 4년씩 전공한 사람들 아니면 10년을 전공한 사람들도 피아니시모를 내기가 힘들어하고 포르티시모를 내봐라 했는데도 포르티시모에 해당되기보다는 약간 뭐 포르테와 메조 포르테 사이의 소리만 난다든지 아니면 정밀하게 피아니시모와 메조피아노와 피아노와 메조포르테와 포르테와 포르티시모를 각각 다 표현을 해봐라 했을 때 이걸 되게 정교하게 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샘여리만 봤을 때도 전혀 완성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딕션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이해하는 이해도, 해석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냥 기초자의 수준에 있는 전공생들, 합창 단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시킨 대로만 하고 그 시키는 것도 예민도가 떨어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노래하는데 뭘 그렇게 크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테크닉적인 것들을. 뭐 심정을 다해서 노래해라. 이게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지고 기본적인 것들만 서로 맞추는 거죠. 여긴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여긴 좀 작게 하세요. 뭐 이런 것만 맞추고 여기는 좀 세게 들어갈게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단순하게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창단 들어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솔리스트가 아니라면 그냥 적정한 수준만 맞추면 되는 정도로 계속 노래를 하시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의 범위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계속 발달이 돼야 되는데 깎여만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다양한 노래, 더 어려운 노래, 더 어려운 스케일들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자꾸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단체가 부를 수 있는 수준의 단체의 그 수준에 맞춰진 그런 노래를 계속하면서 그런 수준의 테크닉들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더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솔리스트다운 솔리스트의 그 수준에 도달을 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테크닉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에 대한 접근과 더 어려운 수준과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역시나 또 고민들과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솔리스트의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지 항상 내가 다수의 한 명으로 있으면서 연습을 4시간 하고 6시간 하는 것을 통해서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되려 소모되고 목소리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거칠어지고 비브라토 조절이 안 돼서 막 소리가 흔들리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립합창단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하신 분들, 전공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다 교정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세밀하고 예민한 테크닉을 다루는 그 깊이 있는 테크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무 소비만 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도 컨트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억울해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도 부르고요. 일주일에 뭐 6시간, 9시간씩 뭐 우리 성가대에서 그렇게 또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나는 왜 노래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또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정리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합창 발성과 솔로 발성은 큰 차이가 있다. 솔로 발성에 해당된 연습이 되어야지 솔로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맞춰져 있는 한 사람으로 사시지 마시고 나도 조금 내 개성과 내 능력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지션을 좀 바꿔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씁쓸함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노래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욕심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만큼 사람이 나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나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 보니까 욕심이 있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좀 들여다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풀어보는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컨택해 주시면 그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른 문의는 또 댓글에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좀 쫙 적혀져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